노인이 주의해야 할 영양제 5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년기 건강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인이 주의해야 할 영양제 5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드시고 계실 텐데요. 놀랍게도 모든 영양제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변하고 복용하는 약물도 늘어나기 때문에 잘못 선택한 영양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5가지 영양제와 그 이유, 그리고 안전하게 복용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철분 보충제.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영양제는 바로 철분 보충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빈혈이 생기니까 철분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건강한 남성 노인이나 폐경후, 여성 노인의 경우 철분 결핍은 생각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1. 철분 과부하 위험. 철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 심장, 췌장 같은 주요 장기에 축적됩니다. 이렇게 쌓인 철분은 독성을 일으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이 불필요한 철분을 잘 배출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조절 기능이 약해집니다. 특히 남성과 폐경후, 여성은 생리로 인한 철분 손실이 없기 때문에 더욱 축적되기 쉽습니다. 이 헤모크로마토시스. 일부 노인분들은 유전적으로 철분을 과도하게 흡수하는 질환인 헤모크로마토시스를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질환이 있다면 철분제를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3. 위장 문제. 고용량의 철분은 메스꺼움, 구토, 심한 변비,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분 보충제는 의사가 빈혈이나 철분 결핍을 명확히 진단한 경우에만 복용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 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용량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피로감이나 무기력함을 느끼신다면 스스로 철분제를 사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원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2. 비타민 E. 주의를 환기시키는 톤으로. 두 번째는 비타민 E 보충제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어서 노화 방지, 피부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노년층에서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이유. 1. 출혈 위험 증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비타민 E도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과 함께 고용량의 비타민 E를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코피, 잇몸 출혈부터 시작해서 심한 경우 뇌출혈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암 위험 논란.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용량 이상의 비타민 E 보충제가 전립선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사망률 증가 가능성. 여러 연구를 종합 분석한 메타 분석에서는 고용량 비타민 E 보충제가 오히려 조기 사망 위험을 약간 높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안전한 대안은 비타민 E는 견과류 아몬드, 땅콩, 씨앗류, 식물성 기름,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통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단으로 섭취하는 비타민 E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므로 굳이 고용량 보충제를 따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복용 중이시라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3. 비타민 A 및 베타카로틴. 경고하는 톤으로. 세 번째는 비타민 O와 베타카로틴 보충제입니다. 비타민 O는 시력 건강,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체내에 쉽게 축적되어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조심해야 할까요? 1. 골다공증 위험. 이것이 노인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타민 O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뼈의 밀도가 감소하고 골절 위험이 증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미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데 비타민 A 과다 섭취로 이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쉽게 골절되면 회복이 어렵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독성 축적. 비타민 O는 물에 녹지 않고 지방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따라서 과잉 섭취하면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간에 축적되어 독성을 일으킵니다. 두통, 어지러움, 피부 건조, 간 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흡연자의 폐암 위험. 특히 중요한 점은 흡연자나 과거 흡연자가 베타카로틴 비타민 O의 전구체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폐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흡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드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비타민 O는 당근, 고구마, 시금치, 달걀, 우유 등 일반 식품을 통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드시는 종합 비타민에
이미 비타민 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고용량 비타민 A 단일 제제를 추가로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종합 비타민을 드시고 계시다면 성분표를 확인해서 비타민 A 함량이 너무 높지 않은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고용량 칼슘 보충제. 네 번째는 고용량 칼슘 보충제입니다. 칼슘도 조심해야 해요? 하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이고 특히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많이 권장되는데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용량과 보충제 형태라는 점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1. 심혈관 질환 위험 논란. 일부 연구에서 식품이 아닌 보충제를 통해 고용량의 칼슘을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특히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보충제로 섭취한 칼슘이 한꺼번에 혈중 칼슘 농도를 급격히 높여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음식을 통해 천천히 흡수되는 칼슘은 이런 문제가 덜합니다. 이 신장 결석. 과도한 칼슘 섭취는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거나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진 노인의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3. 약물 상호작용. 칼슘은 많은 약물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항생제, 특히 테트라사이클린, 퀴놀론기, 갑상선 호르몬제, 골다공증 치료제 등과 함께 복용하면 이런 약물들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칼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식이 섭취량을 먼저 고려하세요. 우유, 요구르트, 치즈, 멸치, 두부, 케일 등을 통해 섭취하는 칼슘량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이미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면 보충제는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지 마세요. 노인의 경우 하루 1일 200mg이 권장됩니다. 식품과 보충제를 합쳐서 이 범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3. 비타민 D와 함께 복용하세요. 칼슘은 비타민 D가 있어야 제대로 흡수됩니다. 칼슘만 드시면 효과가 떨어지니 반드시 비타민 D와 함께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4. 나누어서 복용하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하루 23번으로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 흡수율도 높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5. 약물 복용 시간을 조절하세요. 다른 약을 드신다면 칼슘 보충제는 최소 24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특정 허브 및 식물 추출물. 마지막 5번째는 특정 허브 및 식물 추출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연이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허브나 식물 추출물도 의약품만큼 강력한 효과를 가질 수 있고 복용 중인 약물과 심각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험 사례. 1. 은행잎 추출물. 기억력 개선을 위해 많이 드시는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만약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이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극도로 증가합니다. 뇌출혈, 위장관 출혈 등 심각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2. 인삼 진생. 원기 회복, 면역력 강화로 인기 있는 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 응고를 방해하고 혈당과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3. 마늘, 생강 보충제. 음식으로 먹는 정도는 괜찮지만 농축된 보충제 형태로 고용량 섭취하면 역시 출혈 위험이 증가합니다. 4. 세인트 존스워트. 우울증이나 기분 개선을 위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많은 약물과 상호작용합니다. 우울증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면 세로토닌 증후군 치명적일 수 있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 경구 피임약, 스타틴 콜레스테롤약, 면역 억제제 등 수많은 약물의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반대로 증가시켜 독성을 유발합니다. 안전하게 복용하려면 절대 규칙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복용 중인 모든 처방약, 일반 의약품, 다른 보충제가 있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알리고 허브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상담하세요. 천연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자연에서 온 것도 강력한 약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결론 및 마무리. 자, 오늘은 노인이 특히 주의해야 할 5가지 영양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철분 보충제 마이너스 명확한 결핍 진단 없이 복용 금지, 비타민 E 마이너스 고용량 피하기, 혈액 희석제 복용 시 특히 주의, 비타민 A 및 베타카로틴 마이너스 골절 위험, 흡연자는 절대 금지, 고용량 칼슘 마이너스 식이 섭취 고려, 비타민 D와 함께 적정량만, 허브 및 식물 추출물 마이너스 천연이라고 안전한 것 아님, 약물 상호작용 주의. 가장 중요한 조언,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대사가 변하고 여러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서 영양제와 약물 간 상호작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어떤 영양제를 복용하시든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셔서 본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을 고려해 안전하게 섭취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먹으니까, TV에서 좋다고 하니까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가? 나에게 안전한가?
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